근데 이 공간이 사실 노후화돼서 허접해 보이지만 아직도 저한테 3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가져다 주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노후화된 공간 한 개로 시작했어요. 심지어 이거 망했어. 근데 지금은 전국에 60개 공간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행만 하기만 해도 5%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5% 안에. 벌써 7년 전이에요. 영업한 지는 7년 됐고 60호점 가까이 공간을 확장하는 동안 한 번도 적자 없이 2억 원 후반 정도의 수익을 꾸준히 안겨준 효자 지점입니다. 저희 어반클래식 60호점까지 가기 첫 번째 지점입니다. 저는 그때 되게 간절했어요. 왜냐하면은 회사 수입으로는 도저히 이 각이 안 나온다 그러죠. 그리고 이 물건을 보러 왔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문을 열었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확장되면서 잘 될 거라는 건 몰랐지만 지금은 좀 노하우된 이 공간 공개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여기는 무언가 스타트할 때 저한테는 전초기지 같은 곳이에요. 저는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할 때는 항상 이 기운이 좋은 이곳으로 출근을 합니다. 한두 달 벌어봤다가 아니라 7년 내내 이걸로 벌고 있습니다. 노후화의 흔적이 군데군데 막 이렇게 있어요. 으쌰! 이런 거. 일단 처음에 이 공간을 열었을 때 이 사업이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라 생각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그냥 상상하는 거죠. 홍대에 파티룸이란 게 있대. 그래? 파티 누가 할까? 20대 대학생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전체가 원래는 핑크색이었어요. 블링블링 20대 감성의 파티룸으로 꾸몄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아마 절 아시는 분 알겠지만 처참했죠. 망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러면은 이 사업을 어떡하지? 회사 퇴근하고 어떻게 하면 이 공간 살릴까를 매일 와서 계속 일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깨달았죠. 파티룸이란 곳이 문자 그대로 파티하는 곳이 아니구나. 파티 그럼 우리가 상상 어떻게 해요? 풍선장식 많이 해놓고 드레스 입고 막 이렇게 화관 쓰고 나는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실제로 우리 파티룸에서 매출을 정말 많이 올려주는 수요층 중에 하나가 시니어예요. 4층인데도 올라옵니다. 그런 분들이 핵심 니즈가 이런 뭔가 인스타그래머블한 이런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사실 이렇게까지 공간 사업을 많이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주력하는 업종이 이거다 보니까 원래는 코로나 때 제가 뭘 만들었냐면 전국 공간대여 협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의 구심점 역할이 되면서 사실 제가 이 업에 대해서 가장 빠른 정보를 알 수 있게 됐죠. 실제로 사업은요, 상태가 이렇게 고정적이지 않아요. 시장이 해마다 다르고 달마다 달라요. 트렌드도 다르고 사람들의 선호도 달라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스포츠로 치면 내가 이 파도를 잘 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잘 타는 거면 어쩌면 조금 먼 바다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온 거죠. 가장 중요했던 건 그 실패했던 순간, 사실은 그 전에 더 중요했던 건 실패하더라도 해보자고 마음먹은 그 순간이 저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부분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4인 가족의 가장이에요. 그리고 외벌이고요. 대기업이라고 해도요, 사실 말은 대기업인데 부수입 없이는요 요즘 좀 힘들어요. 예전처럼 그렇게 외벌이 가장이 밖에서 벌어오는 월급 급여로 주거비와 교육비와 미래의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그 시장은 오히려 이 부업 시장보다 경쟁강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친 듯이 여러 부업을 했죠. 대리운전, 그리고 쿠팡플렉스라고 하는 물류 알바. 처음으로 적자 내지는 실패를 맛봤던 게 유통업이었어요. 유통업은 재고도 않고 망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유통업도 저는 망한 데서 끝내지 않았어요. 월에 한 1,000만 원까지 벌어봅니다. 순수익으로. 그런데 유통업은 또 한계가 돈을 벌어도 제가 계속 일을 해야 벌리더라고요. 근데 이 공간이 사실 노후화돼서 허접해 보이지만 아직도 저한테 3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가져다 주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에너지를 언제 제일 많이 썼겠어요? 초반에 많이 썼죠. 그리고 이 친구가 일하는 동안 저는 또 다른 공간을 늘린다던가 다른 사업을 기획한다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직장보다 훨씬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일단 우리가 계약 기간을 한 달 넣는 게 아니잖아요. 2년 계약이고 만약에 이거 제가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월세 계속 나가잖아요. 해결 안 하면 적자밖엔 답이 없어요. 돈이 나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드립을 당한 거죠. 무조건 해결해야 산다. 근데 그렇게 사람이 좀 코너에 몰리면요 없던 힘이 나와요. 그때 저는 제 초능력을 봤어요. 답변을 드리자면 돈 아까워서 한 거예요. 모든 실패가 100% 실패는 없는 것 같아요. 신락 같은 가능성 같은 게 보이는 실패가 있어요. 저 이거 양수받은 건데 이걸 저한테 파는 분이 이거는 끝난 시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드글드글 했죠. 홍대에는 파티룸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의 기회 같은 걸 봤는데 그 기회가 저는 그런 거였어요. 사람들이 정말 파티라는 말에 많이 주목하는구나. 거실로 옮겨보자. 그러니까 나는 파티룸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너네들 거실 없잖아. 다 1인 주거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편안하게 여기 다 바닥난방되고 신발 벗고 들어오잖아요. 우리 공간들은. 그래서 저희는 파티룸이 특이하게 내 집처럼 생겼어요.
주방도 그렇고 약간 친구 집 원룸 놀러 온 느낌도 좀 들고 그쵸?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고객들한테 커뮤니케이션하고 메시지를 주기 시작했는데 저는 어쨌든 그런 기회가 보이는 실패는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실 저도 정말 위기가 왔을 때까지 사람 보통 잘 안 움직여요. 코앞에 닥치면은 이제 위기가 감지되면서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는데 직장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위기는 이미 여러분들 감지 안 한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위기가 정말 끝까지 감지돼서 정말 무슨 희망퇴직 이야기 나올 때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이런 종류의 부수입이 본인이 원해야 달성이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자기 핑계를 삼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막상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은 부수입 없이는 되게 지탱하기 힘든 삶이 맞는데 그러면은 저는 가장으로서 지켜야 될 책임들을 실패하더라도 경험을 하고 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죠. 두 번째는요, 본인이 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 첫 번째 단계를 돌파하고 시도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영역이에요. 작더라도 예를 들어 그냥 간단하게라도 내가 부수입으로 한 50만 원? 한 10만 원? 정도를 회사 급여가 아닌 형태로 벌어보는 거, 크몽에다가 내 재능을 올려서 그냥 PDF라도 하나 팔아보는 거, 그런 경험들이 우습지 않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엔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4개월 만에 땄다. 이거를 강의로 만들어 팔았어요. 300명한테 팔았습니다. 3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경험이 저한테 어떤 종류의 믿음을 줬냐면요. 아, 내가 각오하고 움직였을 때 성과가 달성되는구나. 이 두 가지만 있으면요. 솔직히 말하면 아이템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돈 된다는 아이템들 널려 있잖아요. 근데 아마 대다수는 그 아이템들을 보고 아, 저거는 저 사람들 얘기일 거야 하고 무시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몇몇 분들은 보긴 보지만 실행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행만 하기만 해도 5%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5% 안에. 근데 실행을 할 때 대신에 내가 큰 실패는 안 해야겠죠. 지금 공간대여 시장은요. 잘못하면 큰 실패를 해요. 저 때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잘못하면 수천의 손실을 안 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분들은요. 작은 실패를 경험할 준비를 하고 작은 사업을 도전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러면 두 개가 다 해결돼요. 일단 몸이 움직였으니까 동기부여는 됐겠죠. 무언가를 해본다. 그리고 그 실패를 어느 정도 극복해봐야 돼요. 작더라도. 그러면 아,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자기 신뢰가 회복되고 나면 아이템은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사실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 이유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나한테 없는 경험을 유튜브라는 도구를 통해서 저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싶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생산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많은 컨텐츠의 소비자이기도 하고요. 이전에 저도 많은 물건이나 뭐 상품이나 서비스들을 소비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주도적으로 생산해내는 서비스, 지금은 공간 서비스, 컨텐츠 서비스겠죠? 그런 것들이 생긴 순간부터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소비를 하는 사람은 돈을 뺏기고요. 생산을 하는 사람은 돈을 얻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많이 생산을 한 사람은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겠죠. 그걸 보고 이제 경제적 자유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다 생산하고 있어요. 생산의 직접 주체는 아니더라도 생산의 보조자로서, 이른바 회사의 직장인으로서. 그런데 단언컨대 우리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직접 내가 주체가 되어서 생산해낼 때 그 일의 보람과 행복 그리고 부까지 따라오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앞길을 열어드리는 게 저는 공간대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과 연동되지 않은 소득, 그리고 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 길에서 여러분의 길을 꼭 찾으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시고 어느 정도 나도 이제 한번 나만의 일을 향해 도전해 봐야겠어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요. 여러분 모든 거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댓글로 이제부터 시작하기로 마음 먹으신 분들은 시작, 두 글자만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일들을 향해서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저스트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